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하루 조정을 끝내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놀랄 만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종가상 1950을 회복해 1956포인트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외국인들이 7일 연속 사준 결과이고요. 막판에 더 사준 덕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121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당분간 급락은 없다고들 하던데 정말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갈까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챙겨 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종목을 담아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 왕 중 왕이 되는지 저희가 월간 단위 수익률 1인자를 꼽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과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이어지니까 아주 예쁜 MC가 있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문을 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해 올립니다. 7월 수익률 왕 고종현 전문가님과 김지훈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입니다. 상세한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이렇게 훌륭하신 멘토님 모시고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눌 때 코스피가 1886선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1956까지 무려 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덕분인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만 살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해외 달러들이나 미채권 달러 채권에 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에리나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121선을 넘어가는 시장 안에서 이후에 이제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평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큰 조정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도 꾸준히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고르기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에 이제 시장이 소폭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늘렸다가 다시 이제 시초권 밑으로 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시장 안에서 들렸던 것이 중국의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또 장 막판에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안에 불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선물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이제 베이시스 차이로 인한 꾸준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시장을 좀 내일장에서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격이 좀 벌어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경계심을 갖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추격성으로 아주 과열된 분위기 상에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제 목요일 거래부터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한번 예상과 대응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김지훈 전문가님도 지난주에 1881대 1900을 조심스레 점치셨는데 쑥 올라왔어요. 1940, 50까지.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조금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뉴스나 매체들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지금 1950포인트 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점점점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첫 번째 상승 파동 구간에서는 항상 거품이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 버리게 되면 오히려 급락장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2차 파동을 준비하는 시점이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야지 우리 입장에서 개인들의 입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 지수만 그냥 올라간다고 해도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2차 파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일은 뭐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는 일단 내일 광복절 휴일이라 장 자체가 안 열립니다. 목요일 날 어떤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고정현 전문가님, 목요일 장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네, 일단은 그 단기적인 이격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 눌림목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목요일 장은 하락이다. 그렇죠. 예, 네. 상세한 이유 이제 잠시 후에 듣고 김준 전문가님은요? 예, 하락입니다. 예, 그 이유도. 자, 먼저 이제 얘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고정은 전문가님, 예. 이때 뭐 자, 이격 조정.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시간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큰 틀에서 시장은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의 속도감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내일장은 휴장이고요. 목요일장에 열릴 시장 안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좀 완화가 돼 있는, 개선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 상에서 월 말에 있을 그 미국의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 안에 계속 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조정을 겪으면서 1970포인트 영역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갭을 만들어 놓고 하락 갭을 좀 만들어 놓고 내려왔는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일단 뭐 아주 뭐 짧은 폭이라도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김주훈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도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월 달에 18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지난주부터는 이들 전차 군단들의 상승폭은 상당히 좀 미미한 상태에서 그 밖에 이제 건설이나 조선이나 화학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상의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꼭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개선된 수급으로 인해서 조정 눌림목이 단기적으로 벌어진 이격으로 인해서 조정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자, 예. 그러면 큰 틀에선 사실은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00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 1800포인트 이하 구간의 저점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파동의 끝이 2020포인트 영역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거치는 조정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70포인트 영역권이고요. 네. 사실상 오늘 종가인 1956포인트 대비해서 2000포인트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대가 또 2000포인트에 서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확인하려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시장의 2000포인트로 넘어갈 것이냐 또는 뭐 1950포인트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20까지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시장이 살짝 깊은 조정을 받지 않았을 때 네. 어떤 종목을 사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차 군단이 7월 중에 이제 저점으로부터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는데 가장 크게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종목군들은 2주 전부터는 상당히 상승폭이 미미했단 말이죠. 오늘 뭐 전차 군단 매스컴에서는 뭐 전차 군단이 다시 부활하나 뭐 그런 유의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차 군단보다도 오늘 많이 오른 업종이 건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그 현재 이전 주도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미국발 모멘텀과 중국발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과 정유, 그리고 기계, 뭐 이쪽이 있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못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도주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한 이제 중국발 모멘텀의 기대감이 아닌 7월 중에 이제 우리 시장 반등이 들어가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8월 들어서 저점을 잡아서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익 모멘텀 하반기까지 이익 모멘텀이 지금 현재보다는 나쁠 것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화학업종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2020포인트까지 갈 건데 기존 전차 군단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빠르기가 그렇죠. 중국 관련주가 그렇죠. 더 있을 거다. 예.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IT 차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시장 유입 자금들이 전차 군단들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전차 군단들의 매수급이 강도 있게 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탄력 있게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살짝씩 밀어넣을 수급이 살짝씩 유입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변 업종의 종목군들은 약간만 유입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2주 전에 편입했던 종목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 업종으로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업종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2주간의 상승률 자체가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보다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라도 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시켜 놓고 주변 업종을 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수보다 종목, 중국발 모멘텀 널려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잠시 후 우리 7월 수익률 왕이셨던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지훈 전문가님도 이제 목요일장 하락을 점치셨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2천 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수는 제가 항상 뭐 예로 들을 때 실제적인 우리가 뭐 포인트로 보는 뭐 1900포인트, 2000포인트로 보는 실제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급락장이나 보통 우리가 지수 포인트나 종목군을 같이 볼 때 체감 지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우리가 1700포인트, 1800포인트 있을 때랑 지금 현재구가 오늘 195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마감을 한 이 포인트랑 우리가 종목군을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올라간 그 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감 지수가 지수 포인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2000포인트까지 올라서게 되면 오히려 급락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의 매주 나와서 거의 한 달 동안에 계속 상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번에는 하락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파동 구간에서 이제 조정폭이 나오는데 조정폭 자체가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00포인트, 1900포인트까지 흔들렸다가 올라가야 될 경우에서는 강한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체감 지수가 맞춰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신에 밀려서 그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게 되면 1850포인트 그리고 1800포인트까지 다시 한 번 더 재차 내려올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포인트 자체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1750포인트 구간부터 지금 현재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서 그렇게 많이 쉬는 모습이 안 보이고 급하게 좀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했던 모습만큼 하락폭이 깊어지게 된다면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매도세가 더 많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급락장 때 많이 떨어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이 항상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샀다라고 판단된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까지 결과값이지 내일 다시 또 외국인들이 산다 안 산다 그거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값으로 보시고
마찬가지로 지수 포인트로 보실 때는 단순하게 종가로 얼마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장중에 지수가 시가 대비해서 종가 그리고 그 사이 움직이는 변동폭을 많이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말 뜻은 뭐냐면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랑 연동돼서 같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파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해서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단순하게 지수 포인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강한 종목을 찾아 나가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1950까지 맞지만 추가 상승할 시에 분명히 가는 종목 따로 있을 것이다. 차별화 예고를 또 들어봤습니다. 과연 목요일장 소폭이나마 약간의 조정이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분 포트폴리오 얘기, 관심 종목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